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버블의 정점에서 사람들을 파멸시킨 것은 무지가 아니라 옆집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가격이 완전히 이탈하는 광기의 구간에서 인간의 뇌는 합리적 판단을 멈추고 집단 최면에 빠져듭니다. 버블은 시장의 오류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을 연료 삼아 소수가 다수의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심리 게임입니다. 여러분 중 지금 어떤 자산에 인생을 걸고 있다면 이미 누군가의 탈출을 돕는 유동성 공급원, 즉 마지막 바보가 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똑똑하다는 사람들조차 이런 뻔한 사기극에 매번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그건 버블이 처음부터 사기의 얼굴을 하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원인을 파헤쳐보죠. 17세기 네덜란드에선 희귀한 튤립 뿌리 하나가 숙련된 장인의 15년치 연봉, 현재 가치로 약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1840년대 영국에선 철도 주식을 사기 위해 하녀부터 귀족까지 전 국민이 빚을 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버블은 절대로 사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대 최고의 혁신이자 인류의 미래처럼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튤립의 아름다움을 산 게 아니라 내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샀습니다. 19세기 철도 광풍대도 마찬가지였죠. 철도는 분명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철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과 내가 산 철도 주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845년 한 해에만 영국에서 승인된 철도 노선이 수백 개였지만 그중 실제로 완공되어 이익을 낸 회사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은 이 위험한 파티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 걸까요? 거기에는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치명적인 비율이 숨겨져 있습니다. 버블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90%의 진실에 10%의 치명적인 거짓말을 섞는 것. 이 기술은 혁명적이다라는 90%의 진실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격에 사도 무조건 돈을 번다는 10%의 거짓말을 섞으면 대중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수직 상승하는 현상, 이걸 경제학에서는 내재 가치와의 괴리라고 부르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미친놈들의 잔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진 다 아는 역사 이야기 같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인류 최고의 천재조차 이 광기 앞에서 자신의 지능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 그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간 중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1720년 남의 회사라는 주식 버블에 빠져 지금 가치로 약 50억 원을 날리고 파산했습니다. 뉴턴의 초기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거품을 감지하고 적당한 수익을 내고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주식을 팔고 난 뒤에도 주가는 멈추지 않고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 럭셔리한 저택을 사고 하인을 부리며 떵떵거리는 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인간의 본능인 비교 심리가 발동합니다. 내가 돈을 잃는 고통보다 나보다 못한 놈이 돈을 버는 걸 지켜보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뉴턴은 견디다 못해 고점에서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결과는 처참한 파산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천재도 무너뜨리는 이 광기는 현대에 와서 더 정교한 심리전으로 진화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스마트폰 속에는 더 무서운 덫이 깔려있죠. 이게 바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고질병, 포모, 즉 나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의 원형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누군가의 수익 인증 한 장이 전염병보다 빠르게 광기를 퍼뜨립니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냐? 라는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키는 순간 시장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카지노가 됩니다. 언론과 유튜브가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기회를 놓친다고 떠들 때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 광기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버블 후반기에는 시장에 이른바 전도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해당 자산을 단순히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나 철학으로 격상시킵니다. 이런 전도사들은 반대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을 향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루저라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대중은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외치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고 외치며 들어온 그 시점이 사실은 세력들이 파티장을 나가는 퇴장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대중을 이토록 완벽하게 최면에 빠뜨린 걸까요? 그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거대 자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초기에 헐값에 매집하고 언론을 매수해 호재를 터뜨리고 가격을 올리며 개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래량이 터지는 정점에서 그들은 유유히 물량을 넘기고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그 기술력이나 비전, 만약 내일 당장 가격이 마이너스 50% 폭락해도 여전히 혁신으로 보이실까요? 아니면 그저 쳐다보기도 싫은 애물단지가 될까요? 가격이 비전을 만든 것입니까? 비전이 가격을 만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면에 걸린 상태입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불이 꺼지면 시장은 자비 없는 물리 법칙에 의해 무너져 내립니다. 그 하락의 속도가 왜 그토록 잔인할까요? 모든
모든 버블의 끝은 물리 법칙처럼 정확합니다. 더 이상 비싸게 사줄 더 큰 바보가 남지 않았을 때 시장은 붕괴합니다. 하지만 그냥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속도가 붙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버블의 끝물에는 누구나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금리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왜 내 돈으로만 해? 라는 오만이 시장을 지배하죠. 하지만 가격이 단 10에서 20%만 빠져도 빚을 낸 투자자들은 마진콜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산을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이 투매가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하락이 또 다른 마진콜을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이때 비로소 광기가 깨집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 찬양받던 자산은 오늘 사기극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시장을 떠나죠.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던져버린 그 자산들을 누군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헐값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버블을 일으켰던 초기 진입자들과 거대 자본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다시 몸집을 불립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튤립 파동 때도, 닷컴 버블 때도,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의 어느 버블에서도 주인공과 이름만 바뀔 뿐 부가 이전되는 이 잔인한 방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약탈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광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빠릅니다. 이제는 가치나 기술조차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재미와 커뮤니티의 활용만으로 버블이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이른바 밈 주식이나 밈 코인 열풍이죠. 실체 없는 농담에서 시작된 자산이 수십조 원의 가치를 가지는 현상을 보며 우리는 자본주의의 정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괴물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보여주며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다고 해서 가격이 지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사람은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미친 사이클에서 살아남아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 강령을 드립니다. 첫째, 스토리가 아닌 숫자를 믿으십시오. 누군가 비전을 말할 때 여러분은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실적이 따르지 않는 꿈은 사기일 뿐입니다. 둘째, 주변에서 수익 인증이 쏟아질 때가 탈출구를 찾을 때입니다. 대중이 환호하며 입장할 때 여러분은 조용히 짐을 싸서 퇴장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기계처럼 지키십시오.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미리 설정한 손실 수치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던지십시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폭등장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폭락장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탄생합니다. 남들이 광기에 취해 춤출 때 여러분은 가치가 녹아내리는 가짜 돈이 아닌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에서 냉정하게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버블이 터지고 모든 가치가 제자리를 찾을 때 진짜 부의 이전은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